안녕하십니까. 연희동 리민의 대표 그레이너 레이니입니다. 자, 여러분. 목욕할 때 몰고 발버둥 치는 강아지들 갑자기 그런다고 많이들 하세요. 이게 진짜 갑자기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저희가 이제 보통은 목욕이 싫어서 또는 미용이 싫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얘가 안 그랬는데 보통 뭐 한 10개월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한 살 언저리쯤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이 케이스가 진짜 많은데 상담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보호자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이때인 거고 이미 그 이전부터 걔는 불편해하고 있었다. 이거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정말로 조금도 싫은 기색이 없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그래도 한 3개월쯤부터 물론 조금 발버둥은 있었죠.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붙잡고 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10개월 정도 되니까 아예 이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 루트예요. 근데 막 3개월부터 미친 듯이 물고 발버둥 쳤다. 이런 애들은 트레이너보다는 행동진료 수의사, 설치현 선생님 같은 분들 만나보는 걸 전 좀 더 권장을 드리고요. 보통 3개월, 뭐 2, 3개월 때 첫 목욕 집에서 씻겼을 때는 좀 발버둥 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못 씻길 정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훈련이 잘못됐습니다라는 책 아세요? 알렉스님이 쓰신 책인데, 어쨌든 그 책의 저자분께서 그 동물의 감정 시스템에 관한 세미나를 하셨어요. 동물의 감정, 원시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모든 포유동물이 다 똑같대요. 여기에 어떤 감정들이 공격성이랑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뭐뭐 있었지? 탐색이랑 유희랑 욕구였나? 욕망이었나? 성적 욕망? 아무튼 그 다음에 두려움이랑 분노랑 또 뭐 있었지? 탐색, 유희, 욕망, 두려움, 분노, 패닉, 공대 맞아. 이렇게 있었어. 구쌤 답해줬어요. 이 감정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감정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분노입니다. 분노. 네, 분노라는 감정이요. 공격성과 아주 관련이 깊은 감정입니다. 이 포식자에 의해서 몸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분노가 유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무서웠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 나가고 싶었다? 근데 붙잡혔다? 어떻게? 내가 발버둥 미친 듯이 쳤는데 못 나갔어, 결국. 꼼짝도 못하고 그 상황을 다 견뎌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동물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겠지. 그쵸? 그러면 이것들이 쌓이다가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10개월이었던 것 뿐이야.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보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저는 진짜 오은영 선생님 제 롤 모델이에요. 여기에서 엄마 때리는 아들이었나? 보시죠. 나는 이걸 보면서 야, 개를 양육하는 것과 정말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이거. 훈육이 공격성을 키웠다. 이거를 볼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오은영 박사님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시절에 어떤 훈육 방법을 TV에서 하셨었냐면 아이가 막 이제 울고 자지러지게 막 떼를 쓰고 하니까 이 다리 사이에다가 아이를 끼고 이렇게 붙잡아 놓는 그런 훈육 방식을 하셨었는데 그 전문가가 그렇게 했을 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한테 했던.
근데 이게 이제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아무 상황에서나 남발을 하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요. 볼게요, 일단. 어떠냐면 진짜 심해. 장난 아니야. 엄마가 온몸이 멍이에요. 왜 안 하려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들으세요? 조용히 하라고 막 이래요. 좀. 또 때리잖아, 이거 봐. 엄마 때리고 그리고 엄마한테 막 오줌 싸고 이러거든. 근데 얘가 진짜 내가 소름이 끼쳤던 게 이 아이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3살 때 있었던 일이래요. 3, 4살 때. 3, 4살 때 엄마가 이 아이를 훈육을 한다고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아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쌓였던 모든 그 분노들, 그리고 얘가 이게 한 번 경험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분노가 이렇게 아이를 공격성 있게 만든 거죠. 그걸 보면은 얘가 그 말을 하는 데가 있어. 엄마가 나 아프게 했잖아. 팔 잡았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강아지도 포유동물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도 분노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모든 포유동물은 이 원시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7가지. 그러면은 강아지 또한 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고, 이런 벗어나고 싶었던 이 순간에서, 이 상황에서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욕구가 좌절이 되고 하면서 의 공격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닌 거야. 쌓이고 쌓인 거지. 아셨죠? 네, 맞아요. 신뢰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 그때도 진짜 세미나 때,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일단 뭐 아픈 상황, 몸이 아픈 상황이라든지 미용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목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걔가 진짜 뭐, 유기견? 약간, 정말 많이 더러운 상태가 아니면은, 사실은 목욕을 좀 미뤄도 되거든? 진짜 애가 막 이래. 뭐, 이런 상태야. 이 상태면은, 당장 씻겨야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사실, 저희 쪽에 이제 좀 미용 관련해서 너무너무 이제 심한 친구들은 교육이 막 6개월씩 걸리기도 해요. 그동안 목욕 안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신뢰를 쌓을 건데 요만큼 쌓아놓고 목욕을 또 붙잡고 해버리면은 요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그래서 이제 목욕을 중단하는 이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6개월을 안 씻었잖아요. 애 피부가 괜찮아. 참 이상하죠? 사람이 불편해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딱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글쎄 목욕에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분노라는 감정이 걔한테 계속 쌓이게 되면은 정말 분명히 공격성을 불러올 거예요. 그 약간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몸이 만져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좀, 공격성이라든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손만 쓰다듬기만 해도, 막 이러고, 와서 물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이런 애들 보통 보면은
약간 보호자님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싫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공격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엄마만 무는 개. 봐봐. 계속 부른다? 싫다고 하는데 굳이 불러. 그래서 털을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부터 이미 나 하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 몸도 이렇게 얼어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보면 안 되지. 근데 소통이 안 됐어. 이게 이제 보호자님은 기계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혀 내밀면 다치니까 안 되지 하면서. 근데 얘도 목욕할 때 난리였어. 봐봐. 자,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해.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시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만이라도 그만둬주면 좋을 텐데 계속 한다. 이제 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 내가 물기 전에는 계속 하잖아요. 내가 물기 직전까지는 계속 뭔가를 당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악! 했더니 어메! 하면서 손이 떨어지면서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그럼 걔가 뭘 배우게 될까? 이거를 해보자는 거죠. 저 아이는 엄마와 소통을 한다고 느낄 때가 오직 공격성을 표출할 때뿐이다 라고 느낄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소리를 질러야만 먹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엄마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안 들어주다가 아씨 하지 말라니까 해야 그제서야 엄마가 말을 들어줘. 그러면은 강아지가 이제 무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무는 걸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좀 소통을 좀 잘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가 다른 동물이라는 것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강아지가 사실 뭐 사람처럼 눈곱 떼고 똥 싸면 똥 닦고 매일매일 샤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행위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를 좀 그렇게 깨끗하게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묻으면 자꾸 닦아주고 가만 있어봐 하면서 닦아주고 소통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저런 장면을 보고 절에서 공격성이 나올 때 놔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공격성을 보일 때 아까 그 상황이었잖아요. 놓쳤으니까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무는 행동을 학습했잖아요. 저도 근데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안 놔주면? 안 놔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놔주면 어떤 감정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잖아. 그럼 공격성이 생기겠죠. 공격성이 강해지겠지. 지금 당장은 멈출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얘네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 행동을 수정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 무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거지. 제가 여러분 긍정 강화 트레이닝하고 처벌 기반 트레이닝하고 차이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해보고 저희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긍정 강화 트레이닝과 처벌 기반 트레이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긍정 강화 트레이너 분들은 상황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행 사건 자체를 관리를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걔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걸 먼저 해. 그러기 때문에 강아지는 계속 작은 성공을 하면서 뭔가를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는 친구들은 무는 포인트가 있거든? 예를 들면 아까 그 발 깎다가 무는 애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발 붙잡히고 낼름 하고 하고 하기까지의 되게 긴 과정이잖아요. 그럼 얘는 아마 이 기계 소리 있죠?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걸? 몸이 굳어지고. 그러면 이 기계를 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그냥 쳐다보거나 여기에 뭐 터치를 하거나 이거에 관심만 보여도 옳지 하고 트릿을 줌으로써 얘하고 좀 관련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아지가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태스크들을 줘서 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트레이닝 방법이고, 처벌 기반의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조금,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톱을 깎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강아지가 도망갔어, 이미. 강아지가 이미 도망을 갔거든? 근데 쫓아가요. 그래서 쿠션으로 강아지를 자극해요. 그래서 무는 상황을 만들어요. 저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무조건 잘못하는 행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한다거나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그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 그럼 이제 터지잖아요. 거기에서 처벌을 사용해서 이 행동을 멈추는 거지. 그럼 일시적으로 강아지가 그 행동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톱을 깎아.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발톱은 깎았지만 그날 미용도 하고 그날 목욕도 하고 다 했지만 얘한테 무슨 감정이 남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감정? 공격성과 가장 관련 있는 그 감정이 남지 않을까? 분노?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떤 몰드가 있고 그 안에 무조건 들어와. 이 느낌인 거고, 긍정강화 트레이닝은, 그 틀 자체를 개에 맞춰서 그때그때 짜주는 느낌이에요. 진영TV님, 이미 물을 적셨는데 중단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털 말리는 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 말려요. 안 말리고, 그래서 제가요, 목욕 교육을 할 때 뭘 제일 먼저 가르치냐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목욕 교육할 때 드라이어를 먼저 가르쳐요. 순서가. 왜냐면 젖었을 때 말려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못 말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긍정 강화 기반이 일하면. 왜냐면 난 이미 알고 있어. 얘가 드라이어 싫어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먼저 가르치고 물을 나중에 접근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강아지한테 맞게끔. 그래서 드라이어 먼저 가르치고 타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는 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교육의 순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 일어났는데 걔가 진짜 싫어해요. 그러면은 그냥 냅둬요.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목욕할 때 물고 발버둥 치는 강아지, 정말 갑자기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고, 꾹 참아왔던 그 구속되었던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그 분노의 감정이 이쯤 폭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나머지 이야기는 뒤에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